อย่างเดียวไม่พอชวนพวกมารุมประชาทัณฑ์ด้วยค่ะ 파툼타니 오토바이 운전자 집단 폭행. 파툼타니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나씨가 검은색 BMW 차량의 위험 운전으로 인해 충돌 직전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BMW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나씨의 오토바이를 위협하자 그는 신호등에서 BMW 운전자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BMW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나씨를 차에서 끌어내 집단 폭행했으며 한 명은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나씨는 머리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죽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건은 도로 CCTV와 목격자들의 휴대폰 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 야크당 디아우자타이 리턴 파트 6에 업로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총기를 사용한 위협은 태국의 도로 폭력과 불법 총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에서 사소한 다툼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방이루아 경찰서는 집단 폭행, 재물 손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가해자들을 조사 중이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 도로 안전과 폭력 예방을 위한 공공 캠페인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파툼타니 교통사고와 시민들의 선행. 파툼타니 주 크롱 루앙군의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나이코 씨가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사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오토바이가 냉동 탑차와 충돌한 직후 뒤따르던 승용차가 멈추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약 10명의 마을 주민이 즉시 달려와 승용차를 들어올려 깔린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응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코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크롱 루앙 경찰서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냉동 탑차와 승용차 운전자는 현재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과속이나 부주의 운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주민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지역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도왔을 것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코 씨의 사망은 가족과 마을에 깊은 슬픔을 남겼으며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비아우 시장 아들의 교통사고 사과. 비아우시의 시장 아들 룩 피치 씨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BMW 차량으로 노부부가 탄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고로 노부부는 경추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으며 그들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피치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이틀 뒤 람루카 경찰서에 화환을 들고 나타나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그의 사과가 형량을 줄이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룩피치 씨가 사고 당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그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람루카 경찰서는 룩피치 씨에게 난폭 운전, 신체 상해, 재물 손괴, 사고 후 미조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의 BMW는 증거물로 압수되었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CCTV를 분석 중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룩피치 씨가 시장의 아들로서 특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아우 시장은 아들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 고위층 자제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권 논란을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수판부리 식당 총격 사건. 수판부리주 삼축의 한 식당에서 손님 짜익 퉁야이 씨 44세가 휴대폰 분실을 둘러싼 다툼 끝에 식당 주인 본 마니짠 씨 35세와 종업원 게임 씨 25세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사건은 짜익 씨가 식당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직원들을 비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TV 영상에 따르면 그는 격렬한 말다툼 끝에 권총을 꺼내 9발을 발사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휴대폰은 나중에 소파 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로운 식당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폭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짜익 퉁야이 씨는 범행 이틀 뒤 논타부리주 차이아프룩 경찰서에 자수했으며 고해 살인, 불법 총기 소지,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가족은 휴대폰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그의 잔혹한 행동을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เมื่อกี้นี้ได้ฟังไปแล้วใช่ไหมครับมีทั้งเสียงโวยวายแล้วก็มีเสียงปืนดังมุมนี้ก็มีลองฟังจากมุมนี้สักนิด หลังเกิดเหตุตำรวจโรงพักสามชุกสุพรรณบุรีไปตรวจสอบในที่เกิดเหตุเนี่ย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총기 단속과 분노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당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영업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지역 단체들이 유가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มณีจันทร์นั่นแหละย้อนกลับมาที่ร้านอีกรอบแม้ว่าร้านจะปิดไปแล้วตั้งแต่ประมาณ 파탈룽, 매복 총격. 파탈룽뜨랑간 도로의 외딴 구간에서 픽업 트럭에 탄 괴한들이 오토바이 운전자 나타와 씨 20세를 매복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인들은 나타와 씨의 친구와 총기 매매를 둘러싼 금전 분쟁을 겪고 있었으며 나타와 씨는 친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괴한들은 총 7발을 발사했으며 나타와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인적이 드문 도로였으며 범인들은 범행 후 픽업 트럭을 타고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코크 총아이 경찰서는 도로 CCTV, 목격자 진술, 탄피 분석을 통해 범인 5명을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와 씨의 가족은 그는 누구와도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불법 총기 거래와 갱단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총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타와 씨의 장례식에는 마을 주민과 친구 수백 명이 참석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젊은 인재의 비극적 손실로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인근 지역의 감시 카메라를 분석 중이며 범인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촌부리 부부 총격 사건. 촌부리주 박남훈군의 한 주거지에서 카스 타농삭 씨 27세가 아내 스마일 씨 26세를 권총으로 쏴 중상을 입히고 칸차나부리로 도주했습니다. 사건은 부부가 마약 문제와 질투를 둘러싼 격렬한 다툼 끝에 발생했습니다. 스마일 씨는 복부와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카스 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마약 사용 여부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끄라비, 토지 분쟁 총격. 끄라비, 주플라이파야 군의 야자수 농장을 둘러싼 토지 소유권 분쟁이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타농 씨, 64세. 는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공공부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대치했습니다. 갈등이 고조되던 중 타농 씨는 시위대 리더 사농 씨 61세를 권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타농 씨와 그의 아들 스톤 씨를 집단 구타했으며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토지 분쟁이 폭력으로 치달은 사례로 지역 사회에 큰 갈등을 남겼습니다. 타농 씨는 법적 증명서를 제시하며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지역 공동체의 공공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18구경 권총 탄피를 확보했으며 타농 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또한 집단 구타에 가담한 주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들은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으며 당국은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토지 소유권 등록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국가감사원, 건물 붕괴와 불법 사업 DSI의 강력 대응. 태국 특별수사국 DSI은 중국 철도 10국 태국 유한공사의 지분 49%를 보유한 추안링장 씨를 외국인 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회사는 태국 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논란을 일으켰으며 최근 한 건설 현장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DSI는 추안링장 씨가 태국인 이사 3명을 명예 대여자로 내세워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약 20억 바트 이상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조사 중이며 DSI는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국 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이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 외국인 투자와 건설 안전 규제의 허점을 드러내며 정부의 강력한 감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태국 뉴스 한국어판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